관리복합 이 가의 가사가 너무 해석하기 어려워요. 가의 가사 하나하고 나의 고전수필이 하나 나오는데 우리 뒤에 있잖아. 6번 보기부터 가자. 6번 보기부터 먼저 보고 갈게. 자, 6번 보기. 조선시대에는 군역의 의무를 지고 있는 사람이 도망치면 어떻게 하냐면 연자제야 하고 감시의 책임을 물어 친척이나 이웃에게 군역을 담당하게 했대요. 이는 군역을 담당하는 백성들의 삶을 더욱 힘겹게 하는 원인이고, 앞에 가나 작품 둘 다 있잖아. 굉장히 힘든 사람들의 모습, 힘든 백성들의 모습을 표현한 작품이거든. 그리고 또한 춘궁기가 어때요? 가을에 농사를 지었어. 이제 먹고 겨울 내 먹고 봄 되면 있잖아. 양식이 떨어져. 이때 굶주린 백성들을 위해 실시하였던 한국제도.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이자 얼마를 쳐가지고 갚는 거지, 그지? 한국제도는 빌려주는 곡식에 쌀겨나 모래, 빈 껍질 등을 섞어주는 분석과 그리고 장부를 허위 조작하여 곡식을 횡령하는 번작. 그러니까 빌려주는데 한 말을 받아왔는데 그게 모래가 반이야. 그리고 갚을 때는 어떻게 해요? 한 말 그대로 갚아야 돼요. 그런 분석하고 장부 조작하는 거야. 그래서 번작, 빌려준 곡식에 대한 이자를 제멋대로 받는 장리가 행행하면서 부패한 관리들의 이게 이제 남는 거 누가? 관리들이 집에 채우는 거야. 수단으로 변질되었을 뿐만 아니라 이에 대한 백성들의 불만이 매우 크습니다. 그러나 군역과 항복을 담당하는 관리들은 대부분 이 사람들에게 잘 보이는 데에만 관심을 둘 뿐이었습니다. 가나도 이런 작품이야. 가나도 여기에 조선시대 이 세금들, 군역과 항복 때문에 힘들어하는 백성들의 모습이 나타나 있고요. 특히 가에 자, 인계타는 되게 한자가 너무 많아가지고 어려워. 인계탄, 임자년과 개축년에 연이어 흉년이 발생한 거야. 임자년은 1732년이고 개축년은 1733년이야. 그래서 연이어 이틀인 2년이야. 흉년이 발생해가지고 고통받는 어느 지역 사람, 장흥 지역 백성들의 모습을 노래한 작품이고요. 중국 고사하고 당대 사회 제도를 활용하여 현실에 대한 비판적 의식을 드러내고 있는 작품인데, 이런 중국 고사들이 밑에 있는 공주자, 석서가 이런 중국 고사들을 이용했어. 그러니까 그러면 어떻게 앞에 작품 보면서 뒤에 이 중국 고사하고 같이 봐야겠지, 그지? 굉장히 사실적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번 앞에 가볼게요. 슬프다. 앞에 슬프다부터 시작하지, 그지? 여기 가사의 중간 부분부터거든. 슬프다, 기민들아. 기민들은 굶주린 백성들 얘기하는 거야. 굶주린 백성들아. 진율 기별 들었는가? 흉년이 들어가지고 굶주리고 있다니까 이제 구제하는 거야. 구제한다는 기별 너 소식 들었니? 당초에 이제 처음에 이제 나라에서 내려오기는 매혼곡석 곱게 찍은 곡식이야. 곡식 정비하여 받았더니 근데 그런 거 받았는데 이게 진을 구제하는 구제기관이야. 구제기관 모든 지 누굴 얘기할까? 모든 지가 창에 구멍 뚫고 창고에 구멍 뚫고 주야로 나들면서 슴슴이 까먹었네. 이 모든 지는요 탄간오리가 이렇게 탄간오리가요 백성을 구제할 곡식을 횡령한 거야.
이번에 탄행 근량 공각으로 의파하여. 이번에 타는 질량은 구글에서 받은 곡식을 갖다가 곡식 공각은요 빈 껍데기로 의파하여 거짓으로 포장하여 아까 전에 쌀에다가 뭐 다른 뭐 쌀개라든지 이런 거 막 섞는다 했지. 그렇게 하여 적조 맡은 저 두성아 너조차 무슨 일로. 적조 그러면 그냥 한국이라 생각해. 한국 뭐 봄에 빌려주고 가을에 받는 한국이라 생각하면 돼. 맡은 저 두성은요 말, 대 이런 거 있잖아. 옛날에 계량하는 단위, 곡식을 세는 단위 있지. 계량하는 단위 두성은요 계량하는 단위인데 단위를 사람처럼 두성 이렇게 불렀잖아. 그지? 의나 써가지고 너조차 너라고 했으니까 너조차 무슨 일로 공수자 만든 철목으로 상격근을 무단히 한면하고 방공영사 하나 쓴다. 이게 무슨 말이야. 뒤에 각주가 다 나와 있지만은 이게 힘들어. 공수자. 자, 기억돼 있으니까 뒤로 가야겠지. 2번 보기로 가보세요. 2번 보기로 가면 자, 공수자. 손재주가 뛰어난 중국 춘추 전국시대의 노나라 인물. 얘가 손재주가 뛰어난 인물이래요. 그가 발명한 톱 대패 등을 발명했대. 그가 만든 자, 이거 재는 거잖아. 오차가 거의 없을 정도로 정교했대요. 자, 그러면 다시 앞으로 가가지고 공수자가 만든 칠목으로 상격근을 무단히 한면 얼굴을 변화시킨다, 바꾼다는 거야. 방공영사 하나 쓴다. 공적인 일을 빙자해가지고 사적인 이익을 채운다 이거야. 그러니까 뭐 공수자가 만든 이 두성아 이거 계량하는 단위는 공수가 만든 철목으로 생겼다. 그러니까 굉장히 단단하게 생겼다. 자, 오차 없이 만들었다. 이게 이 계량하는 단위를 오차 없이 만들었는데 계량하는 옆에 다시 적을게. 계량하는 그러니까 이게 퍼주고 이거 계량하는 단위는 공수자가 만든 것처럼 오차 없이 만들었는데 무단히 한면 얼굴을 바꾸고 사람이 바뀌었어. 그러니까 사람이 바뀌어서 빈공영사 하나 쓴다. 자기 이익만 채운다. 사람이 바뀌어서 공적인 일을 빙자하여 이게 빈공영사야. 이를 빙자하여 사적 이익만 챙긴다 하면서 현실을 비판하고 있지. 야, 엊그제 간홍량이 감탄코 흠액하다. 간홍량 그럼 뒤에서 넓고 큰 도량이. 엊그제 넓고 큰 도량이 아주 넓었는데 간사하고 탐욕스럽고 좁다. 협회하다. 좁다. 변세는 변세로다. 사람이 그 말세는 말세로다. 사람이 그 이 사람 어떤 사람? 사람이 그 진창에 들어앉아 뭐든지 뭐니 탄간오리 살피더니 이 사람이요 뭐야 본성이 얘도 있잖아. 나쁜 놈이야. 본성이 지의 모습인 거야. 모습이라 마침에 어이하여 창충 진국미를 다 물어가 버리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위에 탄간오리를 감시하는 사람이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 얘도 본성이 사람은 관리 감독하는 사람이야. 얘도 본성이 지인 거야. 그래서
곡식을 횡령하여 자기 이익만 챙겼다. 엽기 입을 굴을 삼고, 엽기 뭐 풀이야, 풀 이름이고요. 굴을 삼고 모야에 장치하니, 모야에, 자, 어두워질 모야, 해질 모자야, 어둑해질 저녁에, 어둑해질 저녁에 간직하여 장치하니, 간직하여 넣어두니, 간직하여 넣어두니 석서가 일어난들 고혈 여부 니 있으리. 자, 뒤에 리언을 했으니까 리언 가서 봐야겠지. 2번 보기 가보자. 2번 보기에 보면 석서가, 큰 지가 창고에 곡식을 먹어 치우는 바람에 지를 피해 떠나야 하는 상황을 표현한 노래. 그러니까 세금이 무거움을 풍자한 노래로 평가받는다. 석서가는 큰 지가 창고의 곡식을 모두 먹어버렸다. 다시 말하면 세금이 너무 무겁다. 그걸 풍자한 노래인 거야. 그럼 여기에 석서가가 일어난들 고혈 여부는요. 뒤에 보면요. 뭐라고 나왔냐면 강변 짐승의 굴 속에 남은 곡식이야. 남은 곡식 니 있으리. 이게 무슨 말이냐면 세금이 무겁다고 세금의 무거움을 풍자한 노래가 불려줘도 무거움을 풍자한 노래가 불려줘도 남은 곡식을 나눠주는 사람이 없다. 나눠주는 사람이 없다. 너희는 뜨들어다 나는 모르겠다. 내 배만 채울란다. 이렇게 한다는 거야. 이게 부정부패가 여전하다는 거야. 부정부패가 여전함. 실갓쓴 소령감은 진앙의 성을 얻어 단자재 다방불이 진종 속에 넣어두고 주목을 첨농하며 잔민을 추박하니. 야, 이거 봐. 소령감은요, 낮은 간직이야. 낮은 간직에 있는 사람들이 소령감, 낮은 간직, 하급 관리겠지. 하급 관리가 진앙의 성을 열어 자신의 권력을 이용하여 전체적으로 있잖아. 탄간오리들이 백성을 갖다가 속이고 자기 이익만 채우고 돌보지 않는다는 그 내용을 얘기하는 거야. 단자재 다방불이 지중에 넣어두고, 여기 한번 보자. 단자재 또 있잖아. 저기 줄쳐져 있잖아. 그지? 2번 보기로 가봐야겠지. 2번 보기로 가보면. 자, 단자재란다. 단자소는요, 단지 앉아서 세월만 보냄이란 뜻으로 후한때 승진이라는 사람이 남양 태수로 부임한 후 아래 사람에게 정사를 전적으로 맡겨놓고 자기는 한가로이 풍어를 일삼으며 세월을 보낸 것을 풍자한 노래. 그러니까 이건, 자, 다방부리는 담뱃대 이 정도 같아요. 담뱃대 지중에 넣어두고 주목을 첨농하며, 자, 문서를 조작하여 잔민을 추박하니, 잔민은 패잔한 백성, 힘든 백성을 수탈하니. 그러니까 뭐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관리가 자신의 책임을 다하지 않고 세월만 보내고 문서를 조작하여 백성을 수탈한다. 힘든 백성, 패잔한 백성을 수탈한다. 이런 내용이고요. 자, 저 앞으로 을시하고 죽어가는 시신을 건너다보고, 자, 사지를 도모한다. 죽어가는
죽어가는 시신을 건너다보고 돌보지 않고 보고 사지를 도모한다. 자신의 이익만, 사적인 재물만 도모한다. 진정사 맑게 하소. 무실 존명 가히 없다. 진정사, 진율하는 일, 우리 구제하는 일, 진율하는 일 맑게 하라. 무실 존명 가히 없다. 실제 없는 사람의 이름을 넣는 건 끝이 없다. 실제 없는 사람 이름 넣어가지고 막 세금 받아내는 거야. 없는 사람의 이름을 넣는 것은 끝이 없다. 진감색의 진진창을 고비고비 다채우니 진유를 맡은 관리의 긴 창자를 고비. 자, 그러니까 이거 뭐 자기 이익만 챙기는 거지. 진감색 진유를 맡은 관리의 긴 창자를 고비 다채우니 김이나 내 죽거라. 김인 굶주린 백성들아 너 죽겠다. 일마다 살새로다 죽을 만큼 힘든 세월이다. 죽을 만큼 힘든 해다. 자, 이렇게 김이나 불렀으니까 말을 끝내는 방식이고, 있을 이라니 바랄 것 없어도야. 자, 바랄 것 이시리니까 바랄 것 없었는데 그나마 이제 사흘 남풍에 이제 볼이나 추수해가지고 풍년이 들면 그것만 바라고 있는 거야. 자, 보리 풍년을 기대하고 있어요. 보리가 풍년 들길 기대하고 있어. 기대함. 그런데 학문은 이게 보리에 드는 병이야. 이 보리가 시들게 하는 몹쓸 병이라 일시에 두루 퍼지니. 그래서 어떡할까? 보리가 못 자라겠지. 무쌍하다 시절이여 맥흉을 만나다. 그러니까 풍년되기를 바랬는데 보리 흉년된 거야. 보리가 흉년들었어. 이게 현실인 거야. 이게 현실이고요. 수익심 확인열을 과연이다 성문이여. 수익심 확인열. 이것도 이분복이 가야겠지. 가연이다 성문이여. 성문이라는 것은 성인의 교훈이여. 성인의 교훈이여. 해가지고 수익심 확인열 보자. 2번 보기 가보자. 수의식 하객열, 맹자 양의 왕편에 수록된 이야기로 제나라 선왕이 맹자에게 연나라를 정복하는 것이 어떻냐고 묻자, 맹자는 정복당한 나라의 백성이 정복한 나라의 군대를 함양하는 것은 홍수나 화재 같은 포악한 정치를 피하기 위해서일 뿐, 만약 자신들을 정복한 나라의 물이 더 깊고 불이 더 뜨겁다면 백성들은 그 군대를 함양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니까 너무 힘들면 사람들이 다른 나라 침입하는 것도 차라리 잘 됐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거야. 자, 여기가 수익심 학익력이 가연이다.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를 멀리한다 이 말이야. 그건 성인의 말씀이다. 백성들이 포악한 정치를 멀리하는 것은 싫어하는 것, 멀리하는 것은 그게 맹자가 한 이런 것은 성인의 교훈이다. 인명이 철석인들, 인명이 이제 단단한들, 목숨이 질긴들 이러고 보존하랴 보존할 수 없다는 거지. 수리법
아무리 우리 목숨이 질겨도 이렇게 되면 못 산다. 살기 힘들다. 묻노라 간인들아. 이것도 말을 건네는 방식인 걸 알 수 있지? 이때가 어느 때냐? 세미 한상 각항받자 구미수는 무슨 일고. 자, 한국을 갚는 거야. 한국을 갚는 쌀, 한국 뭐 이자 내는 거. 각항받자 구미수는 무슨 일고. 이거 누적된 거야. 받지 못했다고 하는 거야. 누락, 너 언제 냈니? 이런 거야. 내가 가서 한국 갚았는데 너 언제 냈어? 이렇게 받지 못했다는 거. 그 무슨 일이냐? 납득이 불가하다. 나 분명히 냈는데 너 받지 못했다는 거 그거 나 납득이 불가해. 아무리 식년인들 자 신호적 무슨 일고 식년이 뭐냐면 우리 또 뒤에 2번 보기 가봐야겠지. 2번 보기 가보면 식년은 이 자, 묘, 오, 유의 간지에 드는 해로서 3년마다 한 번씩 돌아오는데 이때 있잖아. 세금을 거두는 기본 자료인 호적을 다시 정리해요. 이 식년 때마다 호적을 다시 정리하는 거야. 세금 부담을 피해 도망간 사람이 호적에서 빠지는 경우가 많았기 때문에 그래서 호적에 등재된 사람이 도망간 사람이 호적에 빠져요. 그러면 나머지 사람들이 다 하잖아. 호적에 등재된 사람만 세금을 많이 물어야 되는 거야. 그게 식년이야, 식년. 다시 갔어. 아무리 식년인들 신호적 무슨 일고. 자, 아무리 호적조사한들 신호적 무슨 일고 가소롭다 적금수단 한물저로 방시로다. 가소롭다 우습도다. 적금수단 모두 죽어가지고 자손이 끊어진 상황이 지금이라는 거야. 모두 너무 살기 힘들어가지고 모두 죽어서 자손이 끊어진 상황이 지금이다. 방시로다. 지금이다. 도탄에 빠진 백성 어느 그늘에 눈을 들고 실 같은 이 목숨이 질김도 질길시고 굶고 먹고 그리저리 천행으로 살아난들 부모 동생 어디 가고 요절한 자식 더욱 슬다. 내가 여튼 근근히 살았어. 나만 살아남고 부모도 없고요. 동생도 없고요. 자식도 일찍 죽고요. 그래서 눈에는 피가 나고 가슴에는 불이 난다. 망극하다 통곡이요. 감정이 다 여기 나와있지 그지. 도처에 참혹하다. 이 몸이 황황하여 어수선하여 심불능 정정하니 마음이 안정되지 못하니 이 살새 힘든 세월 살아나셔 이 낙세 볼똥말똥 볼 수 있다는 거야? 못 본다는 거야? 못 본다는 얘기지. 그지? 비판적 현실 인식이야. 내가 살아남아도 즐거운 시절, 좋은 시절은 볼똥말똥하다. 현실 비판 의식이 들어가 있고 여기 있잖아. 대조적 의 사용돼 있지. 대조적 의 사용되어 있어가지고 이 한자가 너무 많고 고사가 많아가지고 어려워. 해석하기 어려워. 근데 우리 이제 주제만 딱 생각해. 조선시대 임gen영 그 시절에 흉년 들어가지고 너무나 살기 힘든 시절에 관리들은 백성들을 돌보지 않고 자기 이익만 챙기는구나. 요걸 딱 생각하면 그렇게 이해 못할 것도 아니야. 그 다음에 고전수필이고 나와 어떤 남자가 대화를 해요. 근데 어떤 남자를 대화를 듣고 자기가 그러니까 문답이야. 서로 대화를 하는 문답을 하는데
나의 의식이 변하는 거야. 나의 의식이 변하고 어떤 남자가요. 아주 살기 힘든 백성이야. 백성의 부역 가운데 자, 병력이 가장 고달프다. 나라의 법에 따르면 고칠 수 없는 병을 앓는 자는 병력을 면해주니. 그래서 어떤 남자가요. 자, 고칠 수 없는 병에 이제 그 병 걸리지 않았지만 자기 팔을 다 꺾어버려요. 왜? 면제해주니까. 왜 면제해주냐면 병사로 쓸 수 없기 때문이다. 남쪽 고을에 어떤 남자가요. 있었는데 백성을 징병할 때가 되자 스스로 팔을 부러뜨렸대. 자, 팔을 부러뜨려. 이게 절시야, 절시. 제목이 절시가 아니고 절비. 절비자가지. 팔을 부러뜨린 사람의 이야기. 이런 뜻이거든. 절비자. 절비고요. 쓸 수 없다는 점을 내보였다. 내가 불쌍히 여겨 물었다. 부모가 주신 몸을 감히 상하지 않게 하는 것이 최고의 효이다. 나의 생각은 처음에 몸을 상하지 않아야지. 그게 효지. 지금 너는 군적에 편입되는 것을 면하려고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했으니 부모에게 불효이고 인지상정으로도 먼 행동이 아니겠느냐. 사람으로 어떻게 그런 일을 하니? 그래서 어떤 남자를 갖다가 지금 나는요 부정적으로 얘기지, 그지? 부정적으로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남자가 한참 오열하다가 대답했다. 사람이 차마 할 수 없는 일 중에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한 일은 없지만 제 몸을 볼 겨를이 없었습니다. 부모가 주신 몸을 상하게 하는 것보다 큰 불효는 없지만 부모가 주신 몸을 아까워할 겨를이 없었대요. 이 역시 불행에서 말미암은 일입니다. 지금 한 지방의 절도사 된 자들은 이 나쁜 놈들 대부분 탐욕스럽고 포악한 사람입니다. 병사를 아끼고 기르는 일은 생각지도 않고요. 권력자를 잘 섬기는 것만 능사로 압니다. 이 때문에 부역을 자주 일으켜 갖가지 명목으로 거두어 들이며 음하고 혹독한 형벌을 시행해 얘네들이 뭐 같다고요. 일이 성냥이처럼 사나운 짓을 자행합니다. 어머처럼 했으니까 비유를 사용했지. 병사들은 그 고달픔을 견디지 못하여 곤장을 맞고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모르고 목매어 죽은 자가 몇이나 되는지 알 수 없습니다. 산속으로 도망쳐 승려가 된 자가 또 몇이나 되는지도 못해합니다. 도망한 사람이 나오면 체포하는 자가 새벽부터 출발하고 결혼을 보충하라는 명령이 하급해서 그 사람의 부모를 자식이 도망갔는데 나이든 부모를 징병하고 일족 친척을 징병하고 이웃도 징병한대요. 지금 비참한 처지를 나열해서 굉장히 사실적으로 보여주고 있어요. 그렇지만 부모와 일족, 이웃들을 어찌 병력이 없겠습니까? 얘네들도 병력이 있다고. 부모에게 아들 하나 있으면 아들 하나를 징병하고 아들 7 있으면 7을 징병한대요. 친척 한 집 있으면 한 집을 징병하고 10집 있으면 10집을 징병한대요. 이웃이 있으면 서쪽 집에서 징병하고 동쪽 집에서 징병합니다. 그리하여 부모와 처자가 흩어지고 일족이 생업을 잃으며 이웃이 서로 보존하지 못하여 10집 가운데 9집이 비고 집에서 기르는 개와 닭조차 편안히 있지 못하는 것은 모두 이 때문입니다. 자, 여기도 나열을 하면서 사례를 제시했지. 저희 집에는 자기 집 얘기를 하는 거야. 저희 집에는 늙으신 부모님 한 분이 있고 형제가 넷이었대. 첫째 형은요 병사된 지 4년 만에 고달픔을 견디다 못해 도망했고요. 둘째 형은요 3년 만에요 군대에서 스스로 목을 메었대요. 자기를 한 거야. 그리고 셋째 형은요 2년 만에 곤장을 맞고요 죽었대요. 죽은 지 이제 며칠밖에 지나지 않았대.
요거 어때요? 자, 시간 간격을 좁혀가는 거지. 4년, 3년, 2년 이렇게 하면서 시간 간격을 좁혀가며 가족 상황을 제시하지, 그지? 가족 상황을 제시해주고 있고요. 지금 제가 또 병사가 된다면 첫째형처럼 도망할지 둘째형처럼 죽을지 모르겠습니다. 죽지 않으면 기양 가는 결과는 면할 수 없습니다. 늙으신 어머니가 계신데 아들이 넷이나 있으면서 복양하지 못하니 제가 충성을 원하지 않고 효도하기를 원하는 것은 내가 군대 가는 것보다 부모님, 어머님 복양하는 것은 이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저는 잠시 팔을 상하게 하는 것은 참을 수 있지만 오랫동안 어머니와 헤어지는 것은 참을 수 없고 몸을 상하게 하는 작은 불효를 저지를 수 있지만 어머니를 복양하지 못하는 큰 불효는 저지를 수는 없습니다. 가령 저가 병사가 된다면 손이 있다 한들 왕상처럼 이제 고사인용하는 거야. 고사인용. 얼음을 깨고 잉어를 낚아 부모를 어머니를 복양할 수 있겠습니까? 내가 지금 멀리 가 있으면. 왕상은요, 이 왕상, 자료 이런 사람들은요, 유명한 효자야. 이름난 효자야. 유명한 효자. 왕상은 계모가 겨울에 잉어가 먹고 싶어 하니까 자기 몸을 갖다가 이렇게 얼음에 대가지고 얼음을 녹여가지고 잉어를 잡아왔대요. 그런 잉어를 낚아서 부모를 복양한 인물이고요. 자루는요. 자, 자루는 작은 뱃을 하고 있었는데 이고 지고 가서 부모를 복양했대요. 그래서 자루처럼 쌀을 짊어지고 와서 부모를 복양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못한다. 나는 지금 거기 가면 군대에 가면 이렇게 부모 복양 못한다. 할 수 없다라는 것을 서리를 통해서 나타내고 있지, 그지? 그러므로 저는 병사 노릇하다가 죽거나 기양 가는 일을 면하고 몸을 상하게 하여 나 뭐 하겠다, 효도를 하겠다. 다행히 한 손이 온전하니 뗄나무를 치고 맛있는 음식을 올려 어머니가 여생을 마칠 때까지 복양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지 멀쩡한 사람이 병사 노릇하다가 죽거나 기양 가서 부모 처자가 흩어지게 만드는 것과 비교하면 어느 쪽이 낫습니까? 자, 영탄. 이제 생각이 전환되는 거지. 병사 노릇하는 고달픔이 제 몸을 제가 상하게 하는 것보다 심할 줄 누가 알았습니까? 나는 말한다. 이게 이제 일반적인 설의 특징이야. 설의 특징이 앞에 이렇게 이제 나는 말한다를 통해서 앞에 얘기를 이제 하고 난 다음에 글쓴이의 생각을 갖다가 글쓴이의 생각을 직접적으로 드러내는 부분이고 요게 뭐가 되니? 요게 주제가 되지, 그지? 손가락 하나가 남들과 다르면 아프거나 방해가 되는 것도 아니지만 사람들은 싫어하여 손가락을 펴주는 사람이 있으면 진나라와 초나라가 또 멀다 않고 달려가는 법이다. 사람이 손가락 하나만 달라도 이렇게 먼 데까지 가서 고치는 거야. 근데 지금은 온전한 몸을 가진 사람이 제 몸을 스스로 상하게 하고 백성이 차라리 제 몸을 상하게 할지언정 병사가 되기를 바라지 않으니 병사의 고달픔을 알만하다. 손가락 하나만 다쳐도 이렇게 멀리까지 가서 고치려고 하는데 여기 있는 이 사람은 어떤 남자는 지 몸을 스스로 망가뜨려. 그러니까 얼마나 더 이 사람이 힘들고 어려웠으면 이랬겠어. 만약 가정을 하는 거지. 전쟁이 일어나거든 백성이 이 사람을 어버이처럼 가깝게 여기고 어른을 위해 죽겠다는 마음을 먹도록 할 수 있겠는가? 마치 몸이 팔을 부리고 팔이 손가락을 부리듯 백성을 부릴 수 있겠는가? 그러므로 나는 이 남자의 말을 서술하여 병사 노릇의 고달픔을 드러내 정치하는 사람에게 보인다. 그러니까 정치하는 사람들 니네가 이렇게 이런 식으로 하면 이 병사들이 진정을 다해서 싸우겠냐? 그렇지 않을 것이다. 그래서 백성을 잘 돌보는
정치가 지금은 필요하다. 정치가 지금은 필요하다. 이 얘기를 하는 거야. 여기까지. 요거 좀 길었지, 그지? 수고하셨습니다.